맛난 여름 과일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덩치 큰 수박부터 샛노란 참외, 빨간 토마토와 탐스러운 복숭아에 앙증맞은 자두 등등 맛난 과일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돋게 합니다. 여름 과일의 효능. 수박, 포도, 복숭아는 피로의 복제이고 칼륨 성분도 많아 중풍,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소양이는 수박을, 태음이는 매실 체질 맞춰 먹으면 탈 없고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의 여름 과일은 여느 보양식 못지않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간단한 퀴즈. 첫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식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과일에 많은 비타민C는 철분이나 칼슘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의 이런 역할을 원하는 사람은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일을 식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아침에 먹으면 좋을까요? 저녁에 먹으면 좋을까요? 모든 과일은 가능한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장이 약한 사람은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일에는 구연산 등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신장이나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채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뇨감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주스로 갈아서 먹으면 좋을까요? 깨끗이 씻어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 먹으면 아무래도 비타민 등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러나 포도처럼 껍질째 먹지 않는 과일의 경우 깨끗이 씻어 갈아 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껍질까지 갈아 먹으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맛이나 향이 강해 생으로 먹기 힘든 과채가 있다면 갈아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주스 상태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주스로 갈아서 먹었을 경우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냥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과일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1.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 2. 고혈압 및 중풍 예방. 3. 암 예방. 4.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5.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땀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데 여름 과일이 그 용도로 딱입니다. 여름 과일은 몸 안에 수분을 보충하고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먹게 하고 열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 중 포도는 당분의 함량이 높아 당뇨 환자의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당지수가 30으로 적어서 혈당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당지수가 50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 추천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칼륨이 과다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을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외와 같이 찬 과일은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방 쪽에서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 함량이 많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실을 많이 먹어 배가 더부룩하고 아픈 증상을 과식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하면서 여름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로 인한 재앙, 열매 재앙.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질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것과 같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개인, 가정, 공동체에서 여름 과일을 추구하다가 허탈과 공허를 느끼고 후회를 혹 간접적으로 하게 된 적이 있었나요? 재앙이로다. 히브리어로 알라는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는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욥이 욥기 10장 15절에서 탄식 표현을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뜻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을 때 실한 열매가 아니라 허무한 열매를 추구한 삶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을 딴 후 같았습니다.
여름 과일은 당장은 즙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장할 수 없는 과일이 바로 여름 과일입니다. 참 신자라면 당장의 쾌락과 편함이 아니라 가을 실과를 맺고 저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 과일은 즙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 과일은 겨울에 저장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를 거둔 후 포도송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리를 쫓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악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포도를 거두었지만 포도송이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처음 익은 단 무화과가 그들에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인재가 끊겨 인재가 인함.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정직한 자가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형제를 잡고 괴롭혔습니다. 질문 본문에서 인재가 끊기면 인재가 인함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나요? 네, 지식이 많은 자, 경험이 많은 자, 선한 자, 청렴한 재산가, 경건한 자를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선한 자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21세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선한 자가 있다면 아주 큰 복입니다. 미가 시대 선한 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너무나 능동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차, 뺑소니, 사고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다 믿는 자들인데요. 이런 죄를 말하면 사람들은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정적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반면 악한 자는 소리를 높이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아주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겁이 많습니다. 악한 자의 위협에 비굴하게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제가 이단성 그리고 가출 조장과 이혼 조장에 관해 말하자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영상을 내려라, 블로그 글을 지워라, 페북의 내용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지 않자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 삼겠다고 하면 문제 삼기 전에 거의 다 내립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개인적으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때로는 법정 시비로 나아가더라도 2단, 3단, 사이비와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요. 누군가 가출, 이혼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요. 지금 데이비드 차, 김호중 사건도 사실이 은폐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좌파 공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리 허그 미션은 앞으로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내연녀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열매, 횡령으로 주식, 간통, 거짓말을 일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즙이 많은 여름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잠시 여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가 시대에도 악한 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요? 21세기 미가 시대 사람들처럼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